우리가 이제 그 은퇴 후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드는 날짜는 이제 2022년도 3월 6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어젠가 이제 제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상당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꽤 나셨어요. 저번에 통화했을 때.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그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감소를 한 것 같아요. 수익이 굉장히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야, 그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들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글쎄, 이제 뭐, 저희 세대가 이제 거의 은퇴를 지금 하고 있는 세대라서, 어떻게 보면 매월 그 생활비를 좀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 이렇게 물려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신 이제 우리 그 베이브붐 세대나 아니면 또 앞으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요 영상은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어떻게 벌까요? 뭐 이런 영상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그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해답을 찾을 것인가 이제 그런 영상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알선 단기 트레이딩 방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저희들 목표는 일단 뭐 한 달에 한 5% 정도 수익은 꾸준히 좀 내보자. 이게 주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시장이 그 꾸준히 한 달에 5%씩만 수익을 내준다면 우리가 이제 노후의 어떤 그 대안으로서 어떤 캐시플로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비용을 제거하고 나면 뭐 한 4.3%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겁니다. 4.3% 정도 수익이 나면은 뭐 한 달 한 215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한 215만 원씩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럼 215만 원씩 벌어져 가면은 뭐 내가 한 국민연금에서 뭐 100에서 150만 원 받는다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 350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매달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달 캐시플로우를 한 350 정도만 마련이 된다면 뭐 두 부부가 노후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나와서 영상은 좀 꼭 필요한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제 또 제가 맨날 그 여기 올려야 되는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독원에서 지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자 유형 고지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 투자 수익 및 정보의 오류 등에 따른 손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소속한 소속 직장과의 의견과도 무관합니다. 그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지며 과거 수익률은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투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저도 골치가 아파요. 왜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골치가 아픈데 대부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막연하게 제 친구를 보더라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그것보다는 뭐 저희들은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명확히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노 자금 준비 안 된 은퇴 세대가 한 66%랍니다. 준비된 세는 그 8.2%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동기들 은퇴하신 분, 제 동기들 보거나 이제 그 위아래 학번들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자금이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뭐 직장 생활 하다 나온서 그렇게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자, 그럼 우리 한 달에 두 부부가 생활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2017년도 기준이네요. 2017년도 기준으로 한 240만 원, 저 250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250만 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계산할 때는 한 350 정도 받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은 2022년도니까 2022년도는 한 350 정도가 두 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아버님 세대보다도 더 오래 산다는 거죠.
100세 시대라고 얘기했습니까? 100세 시대에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55세에 우리가 정년퇴직을 했다 또는 뭐 직장에서 나왔다 했는데 그 뒤에 뭐 다른 소득은 없고 했을 때 돈이 얼마나 생활비로 필요하냐 봤을 때 55세에서 80세까지, 그러니까 이게 80세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의 그 수명으로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되게 보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는 뭐 80세에서 90세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80세 정도, 55세에서 80세 정도면 2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도. 25년 동안 우리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때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냐?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243만 원을 한 350만 원 정도 든다. 이제 보고. 그래서 3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 다음에 이제 25년 했더니 10억 5천이라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서 물가 상승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까지 계산하려면 더 필요겠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물가 상승 뺐어요. 복잡해지니까. 복잡하니까 물가 상승 뺐어요. 자, 그러면 10억 정도가 지금 내가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 10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아야겠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더 산대요. 우리가 더 살아요. 그래서 90세까지 우리가 산다고 또 가정을 해보면 10년을 우리가 더 산다. 부르면 4억 2천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합치면 14억 7천, 즉 15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5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에 더 산대. 쉽게 말하면. 그럼 10년은 우리가 더 산대. 우리 아버님 세대들보다.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60세를 벌어요. 환갑이라 했죠? 우리 아버님 세대가 지금 몇 세에 돌아가요? 80세 넘어서 돌아갑니다. 그쵸? 그러면 20년 뒤에 우리는 우리 아버님 세대보다 20년 더 산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신문이라든가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더 산대. 그러면 돈이 더 얼마 필요해? 4억 2천이 더 필요해. 그러면 통 얼마 필요해? 18억 9천이 필요합니다. 그쵸? 자, 넉넉 잡고 20억 필요하죠. 20억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돈이 있어요? 없죠. 내가 사업으로 성공한 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 돈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받았을 때 우리 아버님 세대 때는 이제 은행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거기서 나온 이자고 생활도 하고 퇴직금 조금 빼먹고 이러고 살 수가 있었어요. 또 이제 자녀들이 봉양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세대는 그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 은행 금리 0%예요. 돈 10억 있어도 은행에다 돈 맡기면 한 달에 얼마나 받겠어요? 계산해보세요. 별로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양해주는 세대입니까? 이제는 아니죠. 그쵸? 이제는 아니라고 그들 합니다. 자녀는 자녀, 우리는 우리.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세대라고도 얘기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 중간에 혹시라도 이제 자녀가 결혼한다 해가지고, 그 결혼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뭐, 지원을 해준다. 그럼 또 무치도 확 나가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때요? 자녀 2명씩이잖아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그럼 무치돈이 툭툭 두 번이 툭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그동안 모아놓은, 뭡니까? 퇴직금조차도 싹 빠져나가죠. 이거 어떻게 살 건데? 이거 어떻게 살 건데? 노동해야죠, 노동. 노동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노동 우리가 하려고 하고 싶어도 받아줍니까? 받아주는데 별로 없습니다. 제 동기들 보면은 일자리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그때 날다 기다 하는 친구들이고, 또 직장에서도 뭐 이사 직급을 받고 이렇게 은퇴한 친구들인데도 직장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좀 명확하게 숫자로 판단해서 해보자.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주식시장에 뛰었는데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자, 2020년도, 이거 아마 코로나 때부터 2021년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쭉 올랐어요. 이때 누구나 돈을 벌었습니다. 시장 상승기에는 누구나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주가 이렇게 하락을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도에. 그러니까 벌은 거 다 잃어버리고, 특히 2020년도에 달려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쵸? 어, 그래서, 그러면 과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 이거죠. 과거. 그래서 제가 2016년도 또 봤더니,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한뭐 1년 반 정도 올랐어요. 올라고 난 다음에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걸 그냥 한번 세봤어요. 세봤더니,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다섯 번. 중간중간 이렇게 대사락 기간이
대세 하락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조정기간이 툭툭툭 옵니다. 툭툭툭 올 때마다 개인들 자금은 어떻습니까?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어때요? 은행금리 0%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봅시다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돈을 벌려면 기존의 방법, 쉽게 말해서 중장기 투자하는 걸 하지 말고 좀 생각의 전환해서 중장기 투자 단기 매매로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니까 주식시장 올라갈 때 이게 툭 떨어지고 올라갈 때 툭 떨어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러지 말자.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장이 이렇게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좀 작게 작게 매매하는 단기 매매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 KBI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KBI에서 올려진 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알선 단기 트레이딩 방에는 우리 소모임방 주에서 한쪽에서 그 월별로 이렇게 수익을 올려줬습니다. 자, 근데 2022년 7월 이후부터 장세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하락 장세였습니다. 하락 장세였는데 요거 2021년 12월 달에는 이만큼 수익 났어요. 이렇게 보고 갔었고 2022년 1월 달에는 이만큼 수익 났어요. 보고했고 2022년 2월 달에는 또 이만큼 수익 났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서 수익률 몇 프로 났습니다. 이렇게 쭉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먹은 게 5%, 4%뭐 이렇게 3%뭐 이렇습니다. 어떤 것도 1%만 먹고 놓고 크게 먹은 게 없어요. 크게 먹은 거 없고요. 두 번째 특징은 맨날 먹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손해 날 때 있어요. 이거 파란색이 이제 마이너스 난 거거든요. 마이너스 난 것도 있습니다. 이때는 손실이 좀 계속 연이어서 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때가 아마 장세가 아마 급변할 때일 거예요. 장세가 급변할 때는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때는 급변하는데 손실도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손실 났다가 손절을 했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벌어들여서 손실을 복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2022년도 1월 달도 뭐 이렇게 수익이 뭐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게 6%, 5%뭐 이렇게 나고 또 매달 먹는 아니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실 나는 구간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누적을 해봤더니 이렇게 벌어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달 쭉 보시면 이때는 오히려 이때는 더 심해요. 여기는 종목당 2%씩밖에 안 먹어요. 2%, 2%, 2%. 이렇게 2% 먹는 게 쭉 나오죠. 이때는 막 장이 굉장히 하락하는 구간이죠. 하락하는 구간에는 더 짧게 목표 수익을 잡고 짧게만 먹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수익을 이렇게 냈더라.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 12월 달에 이제 이 방이 오픈됐는데 오픈돼서 2022년 2월까지 3개월간 봤더니 12월 달은 73%, 1월은 96%, 2월은 153%. 이제 이거 누적이에요. 종목도 누적이니까 3개월 누적하면 323%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걸 종목당 10%씩만 투자한 걸로 가정하자. 왜냐면 뭐 종목당 100%씩 투자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비합리적인 거고 자 종목당 10%씩 투자했다. 그건 좀 합리적인 거니까 종목당 10%씩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3개월 동안에 32.3%로 수익을 냈다. 그래서 월 평균으로 봤더니 나누기 3 했더니 10.7%가 났다. 이게 하락 구간에 어떻게 이렇게 났냐? 짧게 먹고 나왔다. 여러분 야구를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안타를 치려고 하거나 홈런을 치려고 하면 헛방이 많이 나오죠. 그쵸? 헛방이 나오지만 번트를 치려고 할 때는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쵸? 번트 치려고 할 때 작게 칠 때 대부분 성공해요. 번트 치려고 하는데도 그걸 실패하는 놈은 그 선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번트 치려고 하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2%만 먹겠다고 하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착안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제 카톡방에 이제 올린 거 제가 캡처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종합주가에서는 하락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별 성적표를 보시면 12월 중 일부 구간에서 이렇게 속절없는 하락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로서 손절에 연이어 나온 매치를 제외하고는 그런 성과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급락이 나오니까 이제 기존에 투자한 것들이 다 손절 나갔겠죠.
그럴 때 빼고는 좀 골고루 수익을 냈지 않냐 이런 얘기고. 근데 이게 3개월치만의 그 숫자냐? 그건 아니다. 이 알손 단타방이 점심값 이벤트로 이제 K방에 올린 게 추석 전부터 했다. 추석 전부터 점심값 이벤트를 했고, 이제 그 뒤에 또 한 1개월간은 또 70명을 모아놓고 시범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래저래 합하면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매월 수익 나면서 그때 다 구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던 그 K방에 그때부터 있었던 분들은 이걸 다 알아요. 이 내용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그분들 그때 계셨으니까. 그리고 그때 수익 난 거 그때 카톡방에 다 올라오는 어떤 기록이 있으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간을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더라고요. 6개월 기간이 오는 때요. 이게 시장이 하락할 때 아니겠습니까? 7월 달부터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네? 그걸 보여준 거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생각을 좀 바꿔보자. 어떤 종목을 사서 이 종목이 앞으로 뭐 좋아질 거라 해가지고 중장기로 들고 하지 말고 그냥 짧게 중장기 매매에서 단기 매매로 한번 돌려보자. 이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단기 매매로 돌려봐가지고 수익을 매월 5% 이상을 내보자. 이거죠. 수익을 매월 5%씩 내면은 이렇게 돈을 벌지 않겠냐. 한 달에 다 비용 채우도 215만 원 번다. 그러면은 내가 국민연금까지 합치면은 내가 한 350 정도는 내가 월 생활비가 되지 않겠냐. 월 생활비가 350만 원 정도면 나는 노후 생활이 된다. 요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과정은 뭡니까? 매달 이렇게 꾸준히 5% 이상의 수익을 내줘야 된다. 이게 가정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 6개월간 받고, 앞으로도 계속 매달 이렇게 수익을 내주는 건지 지켜보면서 믿음을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수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성과를 보여줬다면, 그러면 이제 지수 상승 구간에서는, 그거야 뭐, 그거야 뭐, 기대할 만하죠. 지수 상승 구간에서 웬만하면 다들 돈 벌어요. 일반 개인들도 돈을 벌어요. 지수 상승 구간에서. 이런 거는, 지수 상승 구간에서는 특히 아줌마들이 막 거기다 힘주고, 아이고, 나도 이만큼 버는데 너는 뭐 그거밖에 못 버냐. 이런 때가 이 지수 상승 구간입니다. 주식 투자 처음 해본 분들이 막 더 큰 소리 친다. 이 지수 상승. 왜 누구나 벌으니까 누구나 버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 기간에서 이렇게 벌었다면 지수 상승 구간이 오면 당연히 벌지 않겠냐? 이거보다 뭐 더 벌겠죠. 자, 그러면 지수 하락 구간에 이렇게 벌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투자 쪽이나 이 금융 상품을 대할 때, 이 금융 상품 쪽은 특히 이제 투자 쪽은 이 시장이 막 변동되고 막 변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꾸준히 어떤 그 말한 것이 이렇게 지켜지거나 그러기 참 어렵기 때문에 그 논리를 봐야 된다. 논리를 봐야 되고 구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 논리가 또는 저 구조가 그 합당하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거 확정금융 상품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논리를 이제 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봤더니, 자, 이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도 그냥 일직선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반등할 때가 나와요. 종목마다. 그렇죠? 반등할 때 가끔 나옵니다. 그럼 이 잠깐 반등 나오는 종목만을 찾아서 그때 이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주면 뭐 5%, 4%, 2%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이게. 예. 제가 뭐 없는 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짧게 그것도 시장이 하락할 때도 또 그때그때 테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고 뉴스에. 그럼 또 그런 종목들은 또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있거든요. 지수가 하락해도 또 수익 내는 또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짧게만 한다면. 그래서 근데 이걸 뭐 누구나 할 수 있냐? 그건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이제 종목 발굴할 수 있는 스킬이 좀 있으셔야 되고, 다음에 매수 들어가고 매도 들어가고 요거 좀 매매 타이밍에 대한 스킬도 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하면 돼요. 하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선 단계 트레이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꿔보고 있는데, 우리가 매월 5%씩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내가
원금 한 5천만 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랬을 때, 수익을 봤더니 5천만 원 곱하기 5%에서 250만 원을 내가 버는 거죠. 약간 여기 평균 몇 프로 냈어요? 여기 10% 냈죠? 네, 이거보다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거죠. 보수적으로. 이때는 뭐 잘했다고 치고 보수적으로 5% 정도만 보자 했을 때 매월 5%만 벌어도 5천만 원 곱하기 5%면 250만 원을 버는데 이제 이게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요 방에 이제 그 가입하려면 월 기본회비 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월 기본회비 10만 원을 내야 되고 또 이제 수익이 낮다. 그러면 월별로 해서 그 수익금의 10% 지금 같은 경우 250만 원이기 때문에 250만 10만 원 10% 그러면 25만 원 이렇게 했으면 비용이 한 35만 원 나가는 겁니다. 또 30만 원 나가도 내가 250만 원 벌어서 35만 원 내도 215만 원 버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비용이 아니야.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버는 게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거 뭐 시간 먼저 내냐 나중에 나는지 버는 거 가지고 내겠죠. 버는 거 가지고 내는데 이게 뭐 아까울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월 한 4.3% 정도 수익이지 않냐? 한 얘기죠. 월 4.3%. 그럼 연간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봤더니 215만 원 곱하기 12개월 했더니 얼마냐? 2,580만 원. 연간 한 51.6%. 계속 매월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월 5%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월 5% 수익을 내느냐.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보는 거죠. 진짜 이게 냈냐? 과거 6개월간은 냈어요. 보여줬어요. 그럼 앞으로 6개월도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근데 과거 6개월 하락 구간에 냈어? 어휴, 그러면은 이제 상승 구간에서는 더 할 날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네. 예. 그러면 좀 관심적으로 가져보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런 꿈 같은 얘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뭐냐면은 그 워렌 버핏이라는 우리가 그 유명한 투자자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복리효과예요. 복리효과인데 자, 매월 5%씩 꾸준히 수익을 내줄 수만 있다면 이것도 복리효과가 가능하다. 이제 그걸 제가 보여주려고 말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뭐 비용 제하고 비용 제하고 월 4.3%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 플러스 수익률일 때 1.043이 되겠네요. 043인데 매월 복리로 돌아가는 거죠. 매월 복리라는 얘기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돈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100% 계속 돌아간다 치면 월 12개월이니까 12개월 다음에 연수 1 했을 때 이런 공식에 의해서 승수 공식에 의해서 수익률을 구해봤더니 1년간 복리가 갔다가 66% 났다는 거죠. 그리고 2년간 놔뒀더니 175%, 3년간 350%, 쭉쭉쭉 5년 지나니까 1150%가 된다. 복리효과가 이만큼 무서워.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강조부터 복리효과에 복리효과. 돈을 버는 방법은 복리효과에서 버는 거다. 이거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런 복리효과가 가능하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자, 1150%. 우리가 보통 1000% 수익 나는 걸 10배 수익 나는 걸 뭐라고 그래? 템버라고 해가지고 꿈에 그리는 주식입니다. 꿈에 그리는 주식. 쉽게 말하면은, 인삼으로 말하면 산삼, 신봤다. 그런 주식이 이제 이 템버거 주식인데, 이 10배 나는 주식. 이게 가능해요. 이 논리대로 진짜 된다면, 그쵸? 5년 뒤에 10배가 달성해. 즉, 템버거 종목에 투자한 것 같으니까 워렌 버핏이 아무리 날고 기는 투자의 규제라도 1년 만에 10배 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워렌 버핏도 오랜 기간 동안 통해서 수익을 이렇게 크게 낸 거지. 1년 만에 수익을 1000%씩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때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공부할 때 워렌 버핏 책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런 꿈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워렌 버핏처럼 막 종목 개발을 막 하려고 막 공부하고 막 머리 싸매고 해가지고 종목 개발을 하고 또 그게 중간에 놔두면 오르고 내리고 막 하면서 막 신경 쓰이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어렵다 이거죠. 그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작게 해서 5년 뒤에 이렇게 수익이 똑같아지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리 효과를 말씀드리는데 현재 한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6년 뒤에는 그럼 10억이 되네요. 거의 이제 2000% 되는 거니까. 그 7년 됐더니 17억이 되더라고요. 자산이. 이렇게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복리 효과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안 해주면 이제 일반인들이 막 와닿지 않으니까. 그 몇 프로 수익 난 거, 그거 별거라고. 나는 그냥 한 방에
30% 40% 나는 게 좋아. 이제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안 보여주면 뭐안 믿고 쉽게 말하면 감이 안 오시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두 개를 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은퇴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돈 한 1억 정도가 있어요. 돈 은퇴해서 그럼 돈 1억 있으면 이렇게 계좌를 두 개로 A와 B로 두 개 나눠서 계좌 A는 매월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이제 거기 나온 수익금은 인출해서 사용하자. 인출해서 이렇게 요거 215만 원 정도 빼간다 이거죠. 5% 수익 나면 10% 나면은 더 수익 더 가져가는 거 그렇죠. 자, 215만 원 빼주면 아까 얘기해서 국민연금 뭐 한 100에서 150만 원 합치면 350만 원 정도 드니까 생활이 든다 이거죠. 여기서 국민연금 한 100에서 150만 원, 매월 250만 원, 350. 사람 국민연금 150만 원 받으면 뭐 매월 생활비 400만 원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된다. 그런 거 보시는 거고. 자, 계좌 B는 이제 자산증식용으로 내보자. 계속 하지 말고. 그래서 재투자를 해보자. 그러면은 7년 뒤에 17억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꿈을 꾸어볼 수도 있는 거죠. 꼭 이렇게 안 간다 하더라도 꿈을 꿀 수는 있지 않습니까? 꿈은 이 논리대로 가는 거 이렇게 계속 데이터가 좀 보여주고 있다면 이거 가능도 하겠네 꿈을 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노후에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이 노후에 재밌게 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금융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부끼리도 굉장히 냉랭해지고 잘못하면 화원 이혼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돈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거 뭐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노후 수업으로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 영상을 지금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글쎄 어떻게 보면 이제 K방에 얘기 들어오신 분들이 뭐 우연히 K방에 들어왔겠죠. 또는 이제 K방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신 분도 그렇고 우연으로 분들한테 이러한 이야기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건 우연이었고 이제는 뭐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인데 이게 지나가는 기차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좀 타당성 있네. 그리고 뭐 이런 백데이터가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거 가능하네. 괜찮겠네. 예, 그러면은 예, 본인한테 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다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다 지나가 버리면 아유 그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우리 그 베이브 세대 또는 뭐 저희들보다 약간 그 윗분이신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은퇴를 준비해야 될 우리 후배님들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은퇴에 대한 준비는 이게 주도적인 수입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시중에 보면은 뭐 은퇴 전략 어쩌고저쩌고 뭐 굉장히 말이 많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매월 캐시플로우가 들어올 수 있게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은퇴 전략은요. 저는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요. 다뭐 좋은 말만 쓰여있지 좋은 말만 쓰여있지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매달 내가 은퇴하고도 월급처럼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 장치를 마련하는 거 이게 현실적인 거지. 그래서 옛날 우리 그 부모님들 세대에는 이렇게 뭡니까 그 임대 수익 얻으려고 뭐 그런 데 이렇게 투자해서 매달 임대 수익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자산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에, 근데 뭐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렇게 주시장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매달 꾸준히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주변에 이제 뭐 지인이라든가 선후배들 중에서 관심 있으면 좀 얘기도 좀 같이 나눠주시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은 금융업입니다. 금융업인데 이 금융업이 이게 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 시장에서 그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좀 못 얻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확정금리가 또 아니다 보니까
확정금리야 뭐 변할 거 없는데 사람이라는 게 탐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상품 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투자와 관련된 상품이 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확 변해버리니까 시장이 빠지면서 변화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뢰를 못 얻고 그런 게 지난 금융생활을 지켜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좀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배운 경험과 지식이 좀 꾸준히 어떤 신뢰를 얻어가면서 하는 걸로 어떤 소비자들한테 뭔가 기여하는 게 있다면 금융업을 이렇게 걸어온 저희들한테도 좀 보람일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걸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당장 은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면 뭐 이 동영상을 좀 전달 좀 많이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동참도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가고 있는 이런 기차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뭐 같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지나가는 하나의 정보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결론은 이겁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떤 그 대안 방법으로 저는 중장기 투자하지 말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러니 중장기 투자하지 말고 단기 매매로 한번 바꿔서 한번 접근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이 이런 꿈이 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매달 생활비와 자산의 증식은 꿈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막다트려야 될 이 기나긴 노후 생활, 100세 시대까지 살아야 된다는 이 노후 생활. 그렇지만 은행 금리는 0%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